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불변호사입니다. 이번에도 사례중심 기업회생, 기업가치평가 배분 윤덕주 변호사님 교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일반회생 신청서입니다. 여기 이제 박 원장이라는 의사 같아요. 볼게요. 채무자의 개요, 일반사항, 주소, 주민번호, 부양가족 4명, 배우자, 자녀, 이력사항을 씁니다. 채무자는 1960 몇 년생으로 2010년 3월부터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땡땡 어디 역삼동 땡땡 빌딩에서 소재하는 박치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학력, 땡땡 대학교, 의과대학 몇 년도 졸업. 채무자의 경력 쭉 써줍니다. 어디 이제 펠로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서 개업을 하고 어디 월급쟁이 의사로 있다가 언제 개업 이런 경력을 쭉 써줍니다. 채무자의 가족에 대한 설명. 항상 회생 파산에서 이런 표가 나오죠. 배우자, 성명, 나이, 직업, 부양 유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생계비를 산정해야죠. 거주지 써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탄의 원인. 어디서든 파탄의 원인이 써줘야지. 파탄의 원인을 제대로 써줘야지 이제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왜 파탄이 됐는지 초기 개업 자금이 과다 지출 이게 항상 의사도 그렇고 의사가 특히 심하죠. 많이 들어갑니다. 의사는. 변호사는 초기 개업 자금은 사실 많이 안 들어가죠. 인테리어를 아주 화려하게 하지 않는 한 그냥 방 하나 있고 전화 놓고 컴퓨터 딱 하고 책장 하나 있고 컴퓨터 하나 딱 놓으면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광고를 하거나 이제 어차피 이제 긴 싸움입니다. 어디 활동 많이 하고 그쵸? 단기간에 안 되죠. 그쵸? 변호사는 결국은 10년, 20년을 버텨야지 한 20년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되는 그나마 이제 조금 사건이 오거나 이제 그동안 인맥을 쌓인 게 해서 이제 좀 매출이 좀 커지죠. 채무자는 광주. 이게 아마 광주광역시인지 아니면 경기도 광주인지 모르지만 광주 천안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0년 7월 서울 강남구 땡땡동 어디 2층에 개업하면서 자가를 처분하고 집까지 처분하고 친구 및 친인척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기존 병원을 금 8억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권리금이네요. 그렇죠? 임대보증금 1억이고 인테리어비 1억이고 이게 이제 다 권리금이라 그러죠. 8억 원을 주고 왜냐면 이걸 개업을 하려면 실제 8억이 아니라 20억 들을 수도 있으니까 8억이면 좀 싸다고 평가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병원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겁니다. 위 장소에서 2년간 개업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건물주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그쵸. 이게 이제 이 당시에 건물주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생겼지만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2년간 개업하고 다 뽑을 요량이었는지 경영 판단을 잘 해야죠, 이게. 최소한 이 정도 8억이면 5년, 7년,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 뽑는데 아무튼 떠나야 했죠. 눈물을 머금고 투하자본이 상당 부분 해소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현 장수로 2010년 7월 이전 개업하면서 이건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2010년 7월이니까 이건 한 12년이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오타 같아요. 2012년 7월 이전 개업하면서 보증금 2억, 동액 상당의 인테리어비, 의료기기 또 몇 억 들었나 보네요. 의료기기 재리스 등이 필요로 인하여 의료기기를 다시 리스해야 되죠. 다시 개인 채무가 액수는 안 나오지만 몇 억 증가했을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채무자는 개인 재산도 대부분 병원에 때려박죠. 관계로 현재는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의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2011년, 2013년 귀속 종합수습에 대한 증액 경정 결정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이제
채무자는 임플란트 시술 등 일정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이 치과의사가 이 임플란트 시술이 사실 최근 한 10년 동안 뜨거운 감자였죠. 뭐 UD 치과도 있었죠. 막 공격당하고 치과의사협회에서 제명당하고 뭐 이랬죠. 오히려 막 뭐 기존의 어떤 치과의사 행태를 폭로하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임플란트 시술 등 일정 의료행위와 관련해 현금으로 결제를 받고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해 위 3년간의 가세기간 동안의 매출 등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2억 7,600만 원 상당의 납세 고지를 세금을 내라. 그 다음에 이 증액 경쟁 처분에 더하여 3년 기간 동안 현금 영수증 미발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 5억 4,900만 원을 추가로 고지한 바 있습니다. 조세 채무 등의 경우 즉각적인 납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현 채무자의 수익 구조로는 신용을 포함한 모든 변제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이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회생을 해서 10년간의 어떤 소득 현금 흐름 중에 한 3년 정도는 이 세금을 집중적으로 갚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채권자들의 어떤 채무를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뭐 세무조사 때문에 세금이 7억, 그죠? 8억 정도, 7, 8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금 아는 변호사님도 치과의사인데 파산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채권자가 310명입니다. 300명이 넘습니다. 환자죠, 대부분. 환자한테 이제 선불로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치료를 10회 하는데 300만 원 결제를 하죠. 개별적으로 한 번 하는데 뭐 한 50만 원 들어가는데 10번 하면은 뭐 200만 원, 150만 원으로 깎아주죠. 근데 그게 치료 행위를 하다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환자들하고 이제 고객들하고 마찰이 있었죠. 뭐 다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시술이 제대로 안 되거나 불만이 생기죠.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해서 광고를 해서 마치 이걸 받으면 뭐 임플란트 계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분쟁이 돼서 거의 채무가 이제 소송을 해서 돈 나눠주는 것도 지금 거의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의사라든가 간호사, 의료 직원들 그 부채만 해도 한 10억 돼요. 사실 일반 채무자들한테는 한 푼도 못 나눠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의사들도 보니까 좀 이런 어떤 좀 사업 규모를 늘리고 요즘 이제 뭐 안과들도 이제 요즘 뭐 많이 하죠. 무슨 뭐죠? 그 노인성 뭐 백내장 하면서 이제 그 돋보기 안 쓰게끔 그런 시술 많이 권하죠. 수술료가 뭐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보험 된다 그래서 또 보험회사하고도 또 마찰이 있고 그렇죠. 이건 지금 현재는 하여튼 박 원장 의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 이게 이제 추후에 현금 흐름법이라든가 어떻게 회생계획을 짜는지 이런 게 쭉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회생법원 책은 뭐 주석서죠. 그거는 법원 판사나 일반 신청인들이 어떤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어떤 게는 뭐 판례하고 실무 경향을 집대성한 거지 어떤 하나의 구체적 회생 사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해보면은 뭐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한 10만 원 예전에 한 10만 원 정도 됐죠. 일반 회생 그 두만 책 보면 거기에 이제 신청서 양식 많이 나오죠. 그런 책도 뭐 저도 옛날에 한번 그 산 적이 있는데 10만 원 주고 일반 회생 한번 벌써 한 5년 됐군요. 뭐 공무원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결국 이제 그분은 이제 최근에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고생해서
그래서 일반 회생에 대한 이제 향후 어떻게 이제 계획을 짜는지 이것도 뒤에 끝까지 읽어보면 완독하면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은 나름대로 개인회생을 좀 알아보기 위한 일반회생을 아니면 법인회생을 좀 구체적으로 케이스 위주로 거기에다가 이제 이론도 약간 더 있죠.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